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닥터준의 병원 탈출 진행을 맡고 있는 의사 이진호입니다. 오늘은 인슐린 저항성을 빨리 체크하는 방법, 간단한 손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후 인슐린 측정인데요. 이 방법이 보통 식전 인슐린 측정을 많이 해달라고 요청을 받는데 사실 식후 인슐린이 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식후 인슐린을 알면은 당뇨 예방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특히 다이어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인슐린을 낮추는 보조제나 치료를 하게 되면 다이어트가 빨리 되기 때문에 허리둘레도 빠지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인슐린 올라간 것 자체가 당뇨의 원인이기 때문에 인슐린이 높은지 아는 건 되게 중요한데 식전보다는 식후 인슐린이 조금 더 유용할 수 있다. 자, 표를 보겠습니다. 표를 보면 그리고 끝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댓글에 당뇨 영양제가 궁금하다 그래서 제가 성분들을 한번 쭉 당뇨 영양제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제를 잘 들어보시고 좀 참조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되게 화두죠. 왜냐면은 최근에 나오는 논문이나 저널이나 연구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의 치매, 심혈관 질환, 암, 몸의 노화, 골다공증, 퇴행성 질환에 안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저탄고지 열풍도 부는 거고 키토제닉도 하는 거고 여러 가지 식단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좀 더 알기 쉽게 하는 거. 자, 어떻게 아시냐면 우리가 패스팅 공복에 봤을 때는 약간 프리다이어베틱스, 그러니까 당뇨 약간 전 단계인데 인슐린 저항성 있는 분들이나 정상이나 비슷합니다. 정상이 이게 파란 줄이고요. 요 노란색 두 개는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근데 빨간 거는 이제 거의 이제 당뇨로 가 있는 거죠. 당뇨에 아예 가까운 거죠. 당뇨로 가 있다고 봐야죠. 근데 여기 보면은 공복에서 보면은 이 세 가지는 다 같이 모여 있어요. 근데 아주 높은 경우, 거의 당뇨가 있는 경우만 공복 인슐린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죠. 미세한 인슐린 저항성은. 근데 보면 식후 1시간이나 식후 2시간에 인슐린을 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상은 한 5, 60 정도 되는데 1시간에 당뇨 전 단계가 있으면 거의 100 넘어가거든요. 100에서 120이 나옵니다. 금방 감별이 가능하죠. 자, 식후 2시간에 보면은 정상은 한 25? 이 정도? 25 내지 30 이 정도인데 2시간에 보면은 당뇨 전 단계인 사람들은 막 75 아니면 거의 130까지 올라갑니다. 이걸 보고 난 당뇨 전 단계가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당뇨 진단은 별개로 당화혈색소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별개로 하고 가장 빠르게 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포도당 100g 먹고 하는 부하 검사를 하잖아요. 피를 병원에서 한 6시간까지 있으면서 피를 뽑는 게 있는데 저도 해봤는데 너무 환자가 지겨워하고 저도 힘들고 귀찮고 해서 그냥 간단하게 식후 한두 시간에 와서 인슐린을 재면 당뇨인지 아닌지 인슐린 전 단계인지 딱 나옵니다. 그러면 당뇨 전 단계가 있다 그러면은 바로 그거를 교정시키는 영양제나 약이나 어떤 시기를 시작하면 당뇨도 예방되고 다이어트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부분을 이제 알고 계시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고, 그러니까 병원 가서 나 식사 1시간 됐는데 식후 2시간 됐는데 인슐린 검사 해보고 싶다. 당 검사랑 인슐린 검사 해보고 싶다. 이러면은 알 수 있으신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당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제일 흔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저거죠. 섬유소는 당을 떨어뜨리죠. 섬유소에 속하는 것들이 많죠. 여러 가지 섬유소 많고 차전자피도 있고 그다음에 유명한 건 유니시티의 바이오슬라이프 S 이런 거는 먹으면 막 불어나는 섬유소죠. 그런 것도 있고 그린 커피빈 이런 것도 사실은 섬유소죠. 원리는 똑같이 이게 당의 흡수를 느리게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기억력 좋게 하고 지용성, 수용성 두 개 다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를 통과하는 알파 리포익 애시드. 이게 탄수화물 대사에도 중요하고 근데 이게 글루코스 대사에 중요하고 이게 당뇨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죠. 알파 리포익 애시드는 또 중금속 해독에도 중요하죠. 네, 알파 리포익 애시드. 이거는 주사로 놓으면은 이제 총명 주사 이렇게 해서 이제 알려져 있죠.
근데 뭐 맞으면 그렇게 총명해지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크롬 있죠, 크롬. 크롬은 굉장히 중요하죠, 인슐린 저항성에. 그래서 식후에 졸려온 분들 크롬 결핍 있는 거 확인돼서 크롬 드리면 뭐 식후 졸려움이 싹 사라지죠. 그러니까 크롬이 그만큼 효과가 좋습니다. 굉장히 효과를 제가 많이 본 영양소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오메가3도 있고, 오메가3는 뭐 효과가 워낙 많아가지고 여기 당뇨에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시나몬 있죠, 시나몬. 시나몬은 제가 만든 15징크에도 들어가 있죠. 장에는 균도 죽이지만 이게 당도 떨어뜨리기 때문에 시나몬은 원래 당뇨 떨어뜨리는 용도로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B1, 치아민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는 또 저거 있죠, 마늘 주사. 또 그게 이제 비타민 B1 유도체예요. 그러니까 젖산이 많이 쌓여서 근육통이 심한 분들이 마늘 주사나 B1 주사, 그 다음에 알파 리포익 애시드 이런 주사를 맞으면 통증이 금방 가라앉죠. 젖산이 풀리니까. 그 다음에 B6, B12 이런 것도 당뇨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B12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다 B6나 B12 다 신경염, 당뇨성 신경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런 데 도움이 되고요. 커큐민 도움이 되죠. 커큐민 뭐 여러 가지 면역도 올리고 항암 효과도 있고 좋지만 인슐린 저항성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진생, 인삼이 도움이 되죠. 인삼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비터멜론이라고 있어요. 비터멜론도 당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되고, 비터멜론은 여주의 여주 추출물. 그다음에 그린티, 녹차, 그다음에 마그네슘, 이거 뭐 다 아시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코엔자임 Q10 또 당연히 당뇨 대사에 도움이 됩니다. 코엔자임 Q10 또 왜 또 효과 있는 건 갈릭, 마늘도 당 대사에 도움이 되죠. 그다음에 또 유명한 건 바나디움. 그 제가 만든 슈퍼 바나바의 그 바나바가 어떤 분은 발음을 바나나라고 하시는데, 바나나 다 먹었습니다. 바나나 주세요 이러는데 바나바에서 나온 슈퍼 바나바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디움이 그만큼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선인장 추출물 이런 것도 이제 효과가 있다고 돼 있고, 그 슈퍼 바나바에는 바나디움과 여주 추출물, 뭐 선인장 추출물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크롬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당뇨 환자들은 비타민 E가 일반 사람보다 한 5배 부족해요. 5배 부족하고, 그다음에 비타민 D, 햇빛, 비타민 D도 높으면 당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당뇨 예방이나 당뇨를 좀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아연도 중요합니다. 아연도 당뇨를 예방하는 데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맥주 효모 있죠, 맥주 효모. 그게 이제 비타민, 거기 B1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또 크롬도 들어가 있어서 그것도 당뇨에 떨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에센셜 오일 중에서는 당에 도움이 되는 거는 아까 시나몬 아까 얘기했고, 그 외에도 도움되는 게 이제 로즈마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라늄이 있고, 일랑일랑이 있고, 유칼립투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당을 떨어뜨리는 보조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식이 조절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보통 당뇨 보조제가 효과가 없다고 얘기 나오는 거는 다 이제 당뇨 약 먹으라는 얘기고요. 당뇨가 불치병이 아니라 당뇨가 치료가 되거든요. 물론 뭐 오래되고 뭐 심한 경우에는 안 되는 분이 있는데, 거의 그러니까 인슐린을 끊고 약을 끊을 정도, 약을 거의 반 이상 줄일 정도까지도 내려가니까, 저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그게 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당연히 당뇨가 오는데, 뭐 당 치료할 때 식이 조절을 탄수화물을 60%라고 60% 먹고 그렇게 먹이고 이제 뭐 보조제를 쓰고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효과가 없는 거죠. 완치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설정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능학을 보면 탄수화물 대사 자체를 좋게 만들고 미토콘드리아를 좋게 만들고 그다음에 해독을 좋게 하면 당이 낫거든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대사를 좋게 하는 건 당연히 코엔자임 Q10, 비타민 B군, 뭐 마그네슘, 그다음에 알파 리포익 애시드 이런 거 다 중요한 거고, 탄수화물 대사도 비타민 B군, 마그네슘, 코엔자임 Q10 다 이게 있어야지 당 대사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뉴스 보면 그런 게 이제 근거가 부족해서 뭐 당뇨 보조식품에 관련될 수 있나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기사를 쓴 기자가 무식한 거죠. 왜냐면 전문 지식이니까 모르는 거라고 해야죠. 무식하다기보다는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몸에 환경 독소가 많으면 당이 올라갑니다. 중금속이든 지용성 독소, 뭐 플라스틱, 농약 독소 이런 독소들도 몸에 들어가면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켜요. 환경 독소 많은 사람들이
당이 훨씬 많습니다. 없는 사람보다. 물론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적은 사람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만인 사람 중에서 당뇨 비율보다 환경 독소가 많은 사람 중에서 당뇨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몸의 해독도 그 당을 떨어뜨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인 중에 하나고, 그래서 해독은 당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을 조기에 식후 인슐린을 활용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조기에 발견하는 방법, 그다음에 당뇨에 도움된 영양제, 그다음에 당뇨에 도움되는 어떤 대사들, 이런 거를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당뇨 환자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노인 4명 중